자, 현대소설 35에서 38번 분석 시작할게요. 자, 이 소설은 배경이 1960년대 작품이고요. 1960년대면 우리 산업화 그리고 도시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이죠. 자, 공간적 배경은 충청도의 농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징 충청도의 방언을 사용하고 있어요. 방언을 사용하면 현장감, 생동감 사용하겠죠. 자, 그 다음에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인데 여기서 우리 겨울방학 때 배웠던 한 가지 포인트가 나오죠. 우리 서술의 초점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술의 초점화의 대상은 황 씨가 되고, 그래서 황 씨의 입장에서 서술자의 초점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 확인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주제는 산업화 속에서 동민들이 겪는 소외와 갈등이 드러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 황 씨가 겪는 갈등, 황 씨와 선출의 갈등이 드러나고 있고, 그 갈등을 통해서 우리 소외 농민들의 삶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럼 본문 확인해 볼게요. 카시미론이라는 거는 우리가 캐시미어 같은 느낌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공장에서 찍어내고 있는 섬유의 한 종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산업화에서 공장이 만들어지고 공장에서 대량 생산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카시미련의 위력이 날로 커졌다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느덧 황신의 기계들은 거미줄을 쓰는 날, 우리 거미줄 친다라고 표현하죠. 거미줄 쓰는 날이 많아졌대요. 그 얘기는 황신의 기계들이 쉬는 날이 많아졌다는 얘기죠. 자, 황 씨가 가내 수공업으로 만들어내는 것들은 어떻게 쓰는 거냐? 정먹이 어린애의 기저귀감으로밖에 쓸 수가 없었대요. 그렇기 때문에 백속창은 한 장 토막에 두서너 필 내지 정도밖에 팔리지 않는 상황이었대요. 그래서 황 씨는 문을 닫지 않으려고 발버둥 쳐보았지만 도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조금 늦었던겨, 내가 유행에 뒤처진겨, 다 시절이 돌아가는 걸 보고 가면서 눈치로 해야 하는데 내가 그 눈치를 채지 못했네 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자, 지금 기억에서 우리 뭐가 드러나고 있어요? 그쵸? 충청도 방언 사용합니다. 향토감 주고 생동감 주겠죠. 황 씨는 했으니까 누구누구는 했으니까 전지적 작가 시점인데 여기서 선출에 대한 생각은 나오지 않아요. 우리 전지적 작가 시점이면 선출의 생각도 그리고 황 씨의 부인의 고락되게 생각도 그리고 황 씨의 딸인 누구였죠? 양순이의 생각도 드러나야 되지만 여기서는 황 씨를 메인으로 내세웁니다. 그래서 마치 다른 누군가가 황 씨를 관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전지적 작가 시점이고 황 씨를 초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황 씨의 내면 심리가 상세히 서술되고 있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럼 다시 볼게요. 황 씨는 비로소 유행이라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된 겁니다. 크게 미친 것도 없고 번 것도 없어. 그러나 시설비는 한 푼 못 건졌대요.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났겠죠. 세상 물정에 어두웠음이나 한탄하며 문을 닫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이 문을 닫게 된 생각이 드러난 거죠. 정부 시책이라면서 고리채를 신고해야 하느니 못하느니 하고 동네가 벌집 흔들릴 때 할 때도 황 씨는 모른 척 하려고 했어요. 왜? 유행에 민감하지 않았으니까. 심사숙고 끝에 결론을 못 갚는 수가 있기도 하겠고 또 논마직이나 올려세워가면서 갚을 땐 갚더라도 인정으로나마 선출이 돈을 빌려준 사람이죠. 보아서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다가 얼핏 든 생각이 그 전까지는 순박한 농촌인 황 씨가 이렇게까지 할 수는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세상 돌아가는 대로 맞춰 눈치껏 살아야지 왜 나만 이렇게 바보같이 바보 같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정해진 그대로 불법을 저지르지 않고 살아야 될까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했던 황 씨가 뭐 했다라는 거 이기적이고 교활해진 존재가 됐다라는 걸 드러내고 있어요. 선출이 당장 군복을 벗거나 손을 내밀며 변명하기가 날차해질 것 같았다. 즉 돈을 빌린 선출이 제대를 하고 나면 그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데 나 돈 못 갚겠는데? 라고 하면 조금 쑥스럽고 부끄러우니까 이렇게라도 해야겠다. 우선 신고라도 해놓으면 숨을 돌려가며 천천히 갚아나가야 될 핑계가 될 것 같았다. 즉 핑계 댈 거리도 생기고 또 돈을 천천히 갚아도 될 것 같다라고 머리를 쓴 거죠. 선출은 교활하고 깨로 살려고 얇게 놀려 한다고 분개했지만 선출의 입장에서는 얘가 어떻게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지 알게 됐지만 그건 아니었다는 배짱으로 아니야 나는 너에게 돈을 갚아야 되니까 이렇게라도 한 거야 라는 걸로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됐대요. 자, 우리 황 씨의 생각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죠. 그러면 이제 선출의 생각으로 나와야 되는 선출의 생각 나오지 않았으니까 서술의 초점은 황 씨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머슴살이하던 선출이 맡긴 돈으로 간의 수공을 해서 파산했어요. 앞에 줄거리입니다. 황 씨는 선출의 돈을 고리치려 정부에 신고해요. 이자를 탕감받았어요. 자, 황 씨는 선출의 제안대로 송아지를 키워서 원금을 갚기로 합의하고 둘을 열심히 암소를 키운다. 자, 여기서 암소는 돈을 벌기 위한 욕심이기도 하지만 선출과 황 씨의 농민으로서의 모습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광으로 떡그릇을 들고 가던 양순이, 자, 양순이 황 씨의 부인입니다. 아니, 딸입니다. 그녀는 코를 막을 술래에 우선 두 눈을 휘둥그렸는데 다시 사지니까 창고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한복판에 술동이 나자빠져 있고 바닥에 술찌김이야 술찌꺼기, 술을 만드는 요소라고 생각하면 돼요. 뒤발하고 있어 미끄러워서 발도 못 붙일 지경이었다. 그러니까 술이 막 쏟아져 있었다는 얘기죠. 언니, 술 밭둥이가 술독이 왜 나둥그러져 있대요? 양순이의 고함에 고란때 양순이의 엄마죠. 황 씨의 부인입니다. 뛰어나와 봤지만 하도 터무니없고 뜻밖여서 영문조차 가늠할 길이 없었대요. 즉 고라댁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지 못했어요. 이게 웬일이야니? 어쩐 일이야? 고라댁이 두 눈을 뒤집었으며 소란을 떠는 바람에 황 씨가 뛰어나왔고 이어 선출, 수성, 곽서방, 철호가 머슴방에서 뛰어나왔고 외양간이 비어져 있는 걸 발견한 것도 양순이었대요. 얼라 엄니 소 어디 갔디야? 소? 사람들은 광을 버리고 외양간을 물어 법석시에 소가? 소여? 큰일 날래 소 죽이겠는지 다 뭐 사용하고 있어요? 충청도 방언입니다. 순간에 각기 한마디씩 내뱉으며 대문 밖으로 내밀었다. 그들은 한결같이 도둑이 들었다기보다 술찌김으로 목을 죽인 소가 건화에게 취해서 술래가 풍기는 광을 곁에 두고 더 참질 못하고 술을 계속 마시면 술이 더 마시고 싶어진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거죠. 강으로 들어가서 술 한 독을 다 먹어치웠다고 추측한 거죠. 지금까지 추측입니다. 수한테 물어보진 않았으니까. 고라떼 가늠으로 가늠하는 거야. 추측하는 걸로 쌀 한 마를 담으면 보통 막걸리 10말이 나오니까 소가 줄 잡아서 막걸리 너말가우치를 단수해 먹었다. 굉장히 많은 양을 마셨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선출이와 황씨는 눈이 뒤집어졌다. 아니 간이 뒤집어졌는지도 모를 일이다. 소는 황씨네 밤마당과 우물도랑 건너 타작만에서 주정하고 있었대. 소가 사람 취한 것처럼. 주정이 아니라 속에서 난 불을 끄는 꼴이었다. 펄펄 뛰다 나뒹굴고 비틀거리 일어나다 대가리를 쳐박고 엉덩춤이 한창인가 하면 무릎을 꿇다 모로나 자빠져 버둥대곤 했는데 사람들은 그저 한갓 장생 이렇게 서 있는 존재 있죠? 이렇게 할아버지 얼굴 있고 하는 그러니까 나무처럼 서 있을 수밖에 없었대요. 뭐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소가 술 마시고 취해갖고 비틀거리는데. 그래서 소의 행동을 묘사하고 있죠. 해학적인 요소가 드러났는데 웃음을 유발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뭐가 되겠어? 황 씨와 선출의 그 답답한 심리를 더 부각해주겠죠. 선출의 황 씨가 뛰어들 고비를 잡으려고 했을 때 사람들은 하나같이 두 사람 붙잡고 늘어설 때 위험한 일이죠. 소가 날뛰고 있으니까. 얼마나 그랬나 소가 탈진해버리자 황 씨는 내 소리를 살리려고 울고짖기도 지쳐 두 다리를 뻗고 앉았고 선출이는 허수아비 옷 벗겨 입힌 등신이 돼 있었다. 즉 뭐했다? 허무함에 다 주저앉아 있었다라는 거죠. 속으로 황 씨가 생시가 아니라 꿈중이기를 바랄 즈음 선출은 차라리 죽는 꽃을 보겠다고 하여 일이지 모두들 넉나간 새도가 소리 질렀대요. 자, 점토에 가져와서 얼어 죽겠다. 즉 소를 위해서 뭔가를 덮어주겠다라 얘기하는 거니까 사람들의 뭐가 드러나? 배려가 드러난다라고 보면 되겠지. 자, 누군가 집놀이를 돕고 집단 그리고 모닥불을 피우고요. 누군가는 술을 토해야 된다고 맷돌에 녹두를 타오라고 했대요. 자, 그래서 녹두가루를 타서 소 주둥이에 부어봤지만 의식이 돌아오지 않아. 그래서 효과가 없었대. 이런 경우에 수의가 박사라도 수의사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소용없겠다는 소리만이 잦아질 무렵 소는 잠들었대. 깊어졌대. 실신한 거라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소에 대해서 같이 뭐하고 있어? 걱정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농촌사회의 정이 드러났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날씨는 석달 날씨였고 얼어 달아나는 바람은 삼경을 굉장히 추웠대. 소가 어른인 마당 가운데는 불티만이 하늘 높이 추주고 있대. 그리고 거기서 그만이었대. 깊은 잠이 들었죠? 거기서 끝났다. 즉 소가 모았다?
죽었다. 유일한 희망이었지. 우리 소를 사갖고 빚을 갚아야 되고 또 내가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는 수단이었는데 그런 소가 죽었다라는 건 황씨와 선추리의 희망이 사라졌다. 즉 황씨와 선추리로 대표되는 농민들의 꿈이 사라졌다라고 보기 때문에 몰락하는 농촌 사회를 의미합니다. 결국에는 얘네가 간의 수공을 했을 때 캐시미어가 없으면 카시미론이 없었으면 잘 됐을 거예요. 근데 카시미론이 계속 빠르게 공장에서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싼 값에 살 수 있는 카시미론을 샀던 거죠. 그러니까 황 씨는 뭐 했던 거야? 결국엔 망할 수밖에 없었고 사실 산업화 도시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이 사람도 간의 수공업을 하지 않았겠죠. 농촌에서 계속 농사를 지었을 거야. 그러니까 이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서 사람들이 농촌에서 점점 뭐 했어? 몰락해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무런 보람이 없었다. 암소는 제 한 번만 믿고 걷던 기대와 희망을 벗어던질듯 가죽만 남았다. 죽었다는 얘기죠. 배신을 해도 유망보다 괘씸한 놈아. 소에게 괘씸하다고 얘기하니까 허무함이 드러나고 있죠. 달려들어 덜미를 꼬집어 혀를 깨무는 뒤에도 고라댁은 그 와중에도 남편은 지금 혈압 올라서 죽을 것 같은데 고라댁은 어차피 죽은 소 내 남편 몸보신이나 해줘야지 라는 해악적인 모습을 통해서 뭘 드러내고 있어요? 따뜻한 정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문제 풀어볼게요. 35번 인물의 외모를 묘사했다. 외모 묘사 없었죠? 그러니까 당연히 성격을 간접 제시도 없습니다. 인물의 심리를 구체적으로 드러냈다. 갈등의 원인을 밝히고 있다. 인물의 심리를 구체적으로 드러냈다. 아까 황씨 얘기했죠. 황씨가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했고 그렇기 때문에 뭐 하려고 했다. 고린대금을 탕감받고 선출에게 빚을 갚으려고 했다. 그래서 선출과 지금 황씨는 돈과 관련돼서 갈등을 하고 있는 존재였죠. 그 갈등의 원인을 밝혀줬죠. 이야기의 내부의 서술자가 아니죠. 전지적 작가 시점이니까 당연히 외부의 서술자라고 하는 게 맞겠고요. 공간이 이동한다고 관계가 심화되진 않았습니다. 그 다양한 사건을 다양한 시점으로 서술하지도 않았죠. 이거는 황씨를 초점화한 전지적 작가 시점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36번.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알맞은 것. 내용 확인하는 문제죠. 황 씨는 선출에게 빌린 돈을 고리채로 신고하여 천천히 갚을 핑계를 냈죠.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었겠죠? 황 씨는 자신을 교활하고 얇게 한다는 선출의 말에 부끄러움을 느낀 적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양순이 술독을 깨트린 게 아니라 양순이 술독이 깨진 걸 발견했죠. 자, 그 다음에 선출은 수개체 날짜 소위가 황 씨가 위험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둘 다 잡으려고 했고 그것을 마을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생각을 했고 고라댁은 소가 마신 술을 개워내지 못했죠. 개워내기를 하기 위해 소가 마신 술의 양을 가늠한 게 아니라 그 전에 가늠했고 그 다음에 술을 개워내게 하려고 노력을 한 거죠. 자, 알맞지 않은 거 정답은 4번이죠. 소를 살리는 것을 포기가 아니라 소를 살리기 위해서 서로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농촌사회의 정을 드러내고 있다. 라고 보면 되겠죠. 자, 38번 볼게요. 자, 우리 처음 보는 작품, 이 이문구의 암소 같은 작품처럼 우리 모의고사나 이런 거에 처음 나오는 작품들은 사실 해석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 보기를 기준으로 풀어야 되겠죠. 암소는 근대화 산업 속에서 피폐해진 농촌의 현실. 그렇기 때문에 암소는 농촌의 몰락을 드러내는 소재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암소를 통해서 기대했죠. 그리고 좌절했습니다. 그래서 소가 죽은 후에 지금 실신한 것처럼 앉아있죠. 그리고 껍데기처럼 앉아있는 모습, 애처로고 안쓰러운 모습이 드러나고 이를 걱정하는 남편에게 몸보신이나 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이것저것 갖고 와 라고 도와주는 모습에서 따뜻한 시선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카시미론 산업화죠. 산업화로 인해서 간의 수공은 망했죠. 자, 정부 시책에 따라 선출에게 빌린 돈을 고리채로 신고한 것까진 맞지만 고리채로 인해 피폐해진 현실 아니죠. 얘는 고리채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겠죠. 자, 붕괴하면서도 소를 같이 키우려고 했다는 것은 농촌사의 선량한 구성원인 거죠. 자, 탈진한 소를 보고 두 다리를 뻗고 주저앉은 황씨와 허수아비처럼 앉은 것은 산실감이 되겠죠. 자, 덜미를 꼬집어 뜯으며 혀를 깨무는 황씨는 애처롭지만 그 황씨를 보면서 남편 몸보신 시킬 생각을 하고 있는 고라댁은 남편을 걱정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따뜻한 농촌의 정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우리 현대소설풀이 여기까지 할게요.